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부터 함께 선형대 수학에서 공부할 내용은 바로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벡터 공간. 지금까지 여러분들 저와 함께 1장, 2장, 3장을 공부하면서 이제 선형대 수학이라는 것이 이제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다루고, 그러한 어떤 선형 변환 과정과 그리고 그 선형 변환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행렬의 기본 개념들,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변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대상이 되는 그 칼럼 벡터라고 하는 어떤 n by 1, 즉 이제 n 개의 행이 존재하지만 한 개의 열로서 표현이 되는 그런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행렬들이 어떠한 다른 부분으로 이제 변환을 일으키는 것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선형 변환이었고, 그리고 그때 n by 1이라고 하는 그 행렬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차원을 나타내는 어떤 좌표계의 차원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값들을 포함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어떤 n by 1이라고 표현이 되는 그 행렬들에 대해서, 그 행렬들이 실제로 벡터라고 하는 기본 개념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고, 그 벡터로서 표현이 될 때 그 벡터가 가질 수 있는 그 기본 특징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선형대 수학을 다루면서 이 벡터 공간이라는 것을 정의를 함으로써 그 내부에 존재하는 그 벡터들이 또 어떠한 여러 가지 연산 성질을 가질 수 있는지까지 함께 다양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물리학에서는 어떤 물리량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벡터 그리고 스칼라 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뭐 크기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벡터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크기만을 가지고 있으면 스칼라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여러 물리량들을 이제 큰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제 표현을 했었죠. 근데 그 물리학에서 크게 물리량들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수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벡터로서의 개념들을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선형대 수학에서 함께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다룰 내용은 크게 이제 우리가 이 벡터라는 것을 다루기 위해서 크기와 어떤 물리학에서 말하는 뭐 크기와 방향성만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량들이 그 방향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어떤 기준 좌표계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들이 정의가 돼야지만 어느 방향으로 이 벡터가 이제 어떤 각도를 가지고 표현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어떤 그 벡터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어떤 공간을 정의하기 위한 이제 가장 큰 개념에서의 벡터 공간, 즉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다루겠지만 R의 n승이라고 하는, n승이 아니라 이제 사실 표현 방법이죠. R의 n,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이 n차원 공간이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부터 많이 공부하셨던 이제 직교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R의 이제 여기 n이 2의 값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R의 2. 그래서 그 의미는 이제 2차원 공간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들을 표현을 하고, 그 포인트들에 의해서 우리가 뭐 그래프도 그리는, 그렇죠, 이제 그런 개념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3차원 공간이다 라고 해서 벡터 공간으로서 표현을 한다면 뭐 R의 3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향후에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벡터 공간 내에서 어떤 위치와 크기 그리고 방향을 다 고루 표현할 수 있는 그 벡터 공간 내에서 이제 벡터끼리의 어떤 연산 과정 중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이제 일단 뭐 내적, 그리고 그 벡터의 어떤 뭐 그 크기를 의미할 수 있는 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벡터의 각도. 왜냐하면 벡터 자체는 여러분들 크기와 동시에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도 표현할 수 있어야 방향성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각도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벡터 사이에 어떤 두 포인트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도 정의를 함으로써 이제 벡터의 성질을 많이 다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벡터 공간으로서 일반화된 벡터 공간을 함께 다루고, 그 다음에 부분 공간, 서브스페이스라고 해서 그 벡터 공간 내에 이제 또 다른 어떤 규칙에 의해서 새롭게 정의되는 부분 공간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이제 기하학적으로 또 이해를 하시고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함께 다루면서 기하학적인 측면에서 많이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벡터 공간 내에 존재하는 부분 공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선형 결합이라고 하는 이제 리니어 콤비네이션에 대해서 함께 좀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선형 종속과 독립, 이제 어떻게 선형 종속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벡터가 정의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개념들과, 그리고 기저와 차원, 랭크, 이제 직교 벡터와 사형 해서 이제 그 벡터들 사이에, 그리고 또 혹은 이제 행렬 사이에 어떠한 성질들과 이 성질들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를 각각 총 9개로 나눠서 함께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먼저 이제 벡터 공간에 대해서 함께 이제 진행을 해보면,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벡터 스페이스로서 우리가 이제 기하학적 성질을 다룰 겁니다. 벡터들이 실제로 여러분들 방향성과 그리고 그 크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굉장히 편리한 방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의 힘을 내가 100N 가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시면 상대방은 알아듣기에 여러분들 그 크기는 알겠지만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했는지는 모르는 거죠, 사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100N이라는 힘을 가했다고 할 때, 아, 내가 이 물체를 오른쪽 혹은 이제 동쪽 방향으로 100N을 가했어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아, 내가 이 방향으로 이 정도의 크기로 내가 이제 힘을 가한 거야 라고 해서 모든 정보를 다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들을 뭐 말로 다 설명하기보다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수학적으로 정의된 값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아, 이것만 봤을 때 바로, 아, 이 친구가 이 물체에 이렇게 힘을 이 정도 크기로 가했구나 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어떤 하나의 벡터라고도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벡터를 화살표로 표현을 한 뒤 물체에 100N 표시하고 방향성으로서 화살표의 각도만 정의해주면 그게 바로 벡터의 표현법, 어떤 기하학적인 표현 방법이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정 기준 좌표의 계에서, 기준 좌표계에서 표현을 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이제 어떤 뭐 위치 벡터로도 표현이 가능한 거고, 물리량을 표현하는 방법도 될 수 있고 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원론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이 이 선형대수학에서의 벡터 공간, 그리고 벡터에 대한 정의로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뭐 물리에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수학적으로 접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 벡터 공간의 정의를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해 나가면서 확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하학적 성질을 많이 다룰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1차원적인 것은 여러분들 그 수직선 내에서 그냥 그 좌표의 움직임만 보면은 바로 그것이 1차원이 되는 것이고, 2차원 그리고 3차원 공간까지 정의한 뒤 이제 n차원 공간으로서의 확대를 통해서 아, 벡터 공간이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여러분들 뭐 3차원 공간까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3차원 공간에서 많이 벡터를 다뤘었지만, 이제 n차원 공간까지 확대를 시켜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좌표계는 사실 머릿속에 쉽게 그려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n차원 공간까지 확대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것까지 이제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점, 포인트, 그리고 행렬, 함수 모두 우리가 다룰 예정인 이 함수와 행렬 그리고 포인트들이 전부 다 벡터 공간의 원소로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눌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벡터 공간 Rn을 보시면 모든 실수들의 순서상의 집합을 일단 R2로 표기를 하자고 약속을 하면, 모든 실수들의 순서상, 그것은 곧 이제 X축 좌표와 Y축 좌표가 존재할 때 이제 요 A라는 포인트가 5,3이라고 하는 좌표로서 정의가 된다라고 하면, 이 5,3에 이제 O 원점 그리고 A라는 점 두 라인을 이은 화살표를 요 OA 시작점과 끝점을 영어 문자로 표시를 해주고요, 포인트를. 그 다음 위에 화살표를 올려서 표현한 것이 바로 벡터의 표현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벡터로 표현해주면 요 벡터는 바로 이 5,3의 위치를 표현하는 벡터다라고 해서 이제 위치 벡터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 벡터, 크기와 즉 거리가 있죠. 그리고 방향이 정의가 되고 있죠. 그 벡터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O는 시점, 시작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A는 종점, 끝나는 점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화살표로서 벡터의 위치 벡터가 이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위치 벡터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새 원소의 순서상으로, 즉 3차원 공간으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2, 4,3이라고 하는 이제 x, y, g축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포함이 된 요 점에서의 이제 2, 4,3을 종점으로 표현한 뒤 이 OA로 이렇게 이으면 이것이 바로 위치 벡터로서 3차원 공간 내에서의 그 화살표 위치 벡터가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위치 벡터를 3차원 공간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러한 어떤 3차원 공간까지 확대가 된 것을 일반화를 시켜버린다면 우리는 이제 일반화로서 이제 n개의 실수열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n개의 실수열을 생각해 보면 이제 요 위치 벡터에서 표현되는 요 2, 4,3이 아니라 이제 U1 이제 원소들을 표현한 거죠. U1 이제 U2 이제 점점점에서 이제 UN까지 n개의 실수열들이 쭉 존재를 하면 요 집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순서상이 요 공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n차원 공간. 그래서 Rn이라고 이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벡터 공간 R4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면 이 네 개의 실수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이 축이 3차원 공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3차원 공간으로서 표현되는 이것이 아니라 이 좌표계 말고 또 다른 좌표계가 추가가 되면서 이 공간이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 이 공간의 기하학적 의미를 굳이 따진다면 실제로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런 기하학적 의미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물론 다 그려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으로서 이제 대체가 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이 공간이라고 본다면 3차원 공간으로 x, y, g축만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 내의 모든 지점의 위치는 다 표현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이 선형대수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3차원 공간까지의 기하학적 의미만을 부여하고 이 이상으로는 수학적인 의미만 부여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